용궁에서 온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관직에서 물러나 집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은 너무도 행복하더니 이제 쉬는 것도 고통이구나. 이 나이가 되었으니 내가 나설 자리가 없는 게지. 에휴. 아쉬운 한숨을 내쉬던 대감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감집 담벼락에 커다란 흰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서 기어가고 있는 것을 머슴 청쇠가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저것이 무엇이야? 하얀 구렁이도 다 있네. 저놈을 잡아먹으면 제대로 몸보신 하겠는걸. 우와! 청쇠는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어 커다란 흰 구렁이를 잡아 숯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구렁이가 죽고 며칠 후 대감의 집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부엌에 아궁이가 무너져 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놀란 대감이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아궁이가 폭삭 무너져 내려 흙더미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곳이 대체 무슨 병거인고? 일부러 부수려고 해도 저렇게 무너질 순 없을 텐데 말이야. 어허. 대감은 아궁이를 고칠 때까지 마당에 임시로 화덕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화덕을 만들어 음식을 하니 연기와 재가 날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 화덕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숨이 넘어갈 듯 큰 소리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 뜨거! 앙! 놀란 대감이 뛰어나가 보니 자신이 특히 예뻐했던 손주가 화덕에 손을 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대감은 재빨리 찬물에 손을 담그게 했지만 아이는 무척 고통스러운지 더욱 크게 울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다녀간 후에도 손주의 화상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낫기는커녕 점점 더 크게 덧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이는 화상과 염증으로 생긴 큰 고통에 매일 끙끙 앓았습니다. 손주가 무척 걱정된 대감은 백방으로 용하다는 의원들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였지만 손주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병고인가? 부엌 아궁이가 스스로 무너지더니 화덕에 대인 손주 상처는 15일이 지났는데도 백약이 무효하게 나빠지기만 하는구나. 대감은 깊은 고민에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물가에 도깨비불들이 여럿 나타나 어지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낮부터 우물이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대감집 우물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저 나으리, 우물이 말라버렸습니다요. 아니 뭐야, 우물까지 말라? 아무리 가물어도 우리 집 우물물은 한 번도 줄어든 적조차 없었는데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지? 대감은 이제 집에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우선 옆집에서 물을 길어다 먹도록 내 부탁하겠다. 그리고 장쇠는 어서 단골레를 불러오너라. 네? 단골레를요? 그래, 어서. 온갖 안 좋은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자 대감은 결국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술하고 산속 절에 가서 치성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감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손주의 상처는 더욱 악화되기만 했고 마른 우물물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이제 집안 걱정에 끙끙 앓아누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아이가 아프니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다.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또 터질지 걱정이 되어 내 명에 못 죽을 듯 싶구나. 대감은 걱정에 잠겨 누워있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나 대감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내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재판서가 나들이를 가자고 정할 것인데 만약 대감이 그와 함께 나서면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죽게 되니 제발 가지 말아 주십시오. 네? 왜 가지 말라고 말리십니까? 대감이 의아하여 물었습니다.
최판서가 우리 가족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제발 제 청을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허리를 굽혀 부탁하자 대감은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과 같은 집안 걱정을 하는 그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감의 대답을 들은 노인은 무척 기뻐하며 큰 절을 올리고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대감은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최판서집 하인이 들어서더니 최판서가 나들이를 가자고 했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나으리께서 한강에서 자라를 잡아 몸보신을 하자고 하십니다. 뭐라고 답신을 전할까요? 이 말을 들은 대감은 꿈에서 본 노인의 말대로 최판서가 나들이를 청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노인의 말이 사실이잖아. 그렇다면 그 노인은 최판서가 잡자고 한 자라의 화신이었나 보구나. 생각을 정리한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몸이 좋지 않아. 오늘은 집에서 쉬고자 하니 그렇게 전하게. 네, 알겠습니다. 대감이 최판서의 하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전하자 최판서도 기운이 빠져 한강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대감이 잠에 들었는데 다시 어젯밤 꿈에 나왔던 노인이 활짝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큰 절을 올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덕에 우리 가족들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나들이를 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대감의 거절 덕에 모두 귀중한 목숨을 구했습니다. 제가 보답을 하고 싶으니 소원을 말씀해 보십시오. 대감은 노인의 말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저희 집에 자꾸 일어나는 변고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부엌 아궁이가 저절로 무너지더니 손주의 화상 상처는 한 달째 악화되고 우물도 말라버렸습니다. 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지금 걱정이 큽니다. 대감의 말을 들은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일 마을 뒷산으로 오르는 길에 있는 큰 느티나무로 가보십시오. 그 나무 근처에 황토흙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 흙을 손주의 화상 부위에 바르고 남은 것은 우물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갑자일에 부엌에서 용왕께 제를 지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또다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대감은 꿈속 노인이 말한 장소로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의 말대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앞에 황토가 한 무더기 쌓여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있잖아. 어서 가져가야겠다. 대감은 황토를 보자기에 담아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선 황토를 들고 손주에게 간 대감은 정성을 다해 상처에 흙을 발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크게 울던 손주가 신기하게도 점점 울음을 그치더니 금세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조화냐? 명약을 다 써도 효험이 없었는데 황토를 뿌려주니 요술이라도 부린 데 상처가 다 나았어. 잘됐다. 참으로 잘됐어. 대감은 웃음을 되찾은 손주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황토를 우물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 들리기 시작하더니 바짝 말라 바닥이 보이던 우물에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라와시님, 감사합니다. 이제 되었구나. 되었어. 대감은 너무나 기뻐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꿈속 노인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집안의 병고를 해결한 대감은 며칠 후 갑자일에 정성껏 용왕께 제를 지냈습니다. 변고가 사라지자 대감 집엔 또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궁에서 임금의 직서를 든 관리가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궁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뭐라? 폐하께서? 놀란 대감이 직서를 받들자 관리가 왕의 명령을 전달하였습니다. 대감의 연륜과 지식, 충정을 높이 산 왕이 다시 관직에 나올 것을 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폐하!
이리 다시 불러주시다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대감은 한양을 향해 절을 올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자라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행운을 얻게 된 대감은 다시 관리가 되어 남은 생을 백성들을 위해 일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대동야승에 나오는 권홍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만들었습니다.